노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은퇴 후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함에 빠지곤 합니다. 익숙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때때로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놀아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여행도 더 이상 새롭지 않아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 무료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의 약 80%가 TV 시청을 주된 취미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그만큼 다른 활동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입니다.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원예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손을 쓰는 노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원예 활동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순환을 느끼는 경험은 노년기에 큰 위로와 만족을 줍니다. 작은 화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실내 화초나 허브를 키워보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텃밭을 가꾸며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신이 기른 작물로 식사를 준비하며 느끼는 성취감은 그 어떤 활동보다 크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원예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즐길 수 있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활동으로 두뇌를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독서는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독서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취미입니다. 나아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정리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추천합니다.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과 깨달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산책과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년기에 가장 추천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공원이나 숲길을 걸어보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와 꽃, 새소리를 가까이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면 대화를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삶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후대에 자신의 삶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 자서전을 만들거나 블로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동아리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음악을 탐구하는 과정은 노년기에 풍요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악기 연주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음악 활동으로 신체와 두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와 같은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악기를 도전해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리듬과 음계를 익히고 이를 연습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교류의 기회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개인적으로 즐기기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연결의 매개체가 됩니다. 6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작업을 넘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전통 음식을 배워보는 과정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얻는 기쁨은 다른 활동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만족감을 줍니다. 요리는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재료를 선택하고 조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더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 요리, 건강 디저트, 채식 요리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술을 배우면 요리 자체가 학습의 재미를 더하는 활동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7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역사회 봉사, 멘토링 프로그램,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8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삶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꼭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여행은 또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하거나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경험은 기억에 오래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행 후에는 사진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며 그 시간 속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는 거죠. 여행이 어렵다면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계를 탐험하며 상상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명상과 요가입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을 실천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은 마음속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명상과 더불어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요가는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움직임이 제한되기 쉬운데 요가는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요가 동작을 익혀보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신체와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10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노년기에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는 비싼 학원이나 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대화를 연습하며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은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자연 풍경, 일상적인 순간, 혹은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찍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찍은 사진을 정리해 앨범으로 제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동호회에 참여하면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삶의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입니다. 12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공예 활동입니다. 공예는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노년기에 특히 추천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도자기 만들기, 종이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물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예는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뜨개질 스카프나 목공예 작품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예 교실에 참여하거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예 활동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며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춤입니다.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음악과 함께 에너지를 발산하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특히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줌바와 같은 춤은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춤을 통해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춤은 사회적 활동으로도 적합합니다.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춤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은 노년기의 우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노릇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등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김옥 작가의 글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장수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줍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은퇴 후 한 사람이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540만 원입니다. 만약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 약 5억 5,400만 원이 필요하며 부부라면 약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8,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모두 합하면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면 만약 중병이라도 걸린다면 노후 비용은 2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3억 원은 준비해야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금액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버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는 사례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한번 정리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섣부른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면 본인의 노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섣부르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점기의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에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은 만큼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은 정작 본인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고액 학원비, 유학비용, 결혼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모의 노후가 결국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하거나 무작정 창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퇴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80%에 달하며 창업 후 5년 내 99%가 문을 닫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역시 섣불리 시작하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짝 인기를 끄는 브랜드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으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 투자는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은퇴 후에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은퇴자들은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에 뛰어드는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조급함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끼고 조바심에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식으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테크는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활동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행복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금기를 기억하며 자신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노인을 외롭고 쓸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불행하거나 외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삶 속에서 더 큰 자유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비율은 30%대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가구 분리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들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행복지수는 2인 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고령자는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점차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 아닌 성찰과 치유의 시간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TV, 유튜브, 스마트폰 알림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데도 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만 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가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동거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활용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는 고령자들에게 자부심과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임종에 대해서도 혼자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공간이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최근 재택간병과 호스피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택간병은 고령자들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간병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의 높은 비용에 비해 재택간병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고령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병원에서의 임종보다 집에서 평온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임종 과정은 예상보다 더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의료진과 간병인은 고령자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성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 대신 고독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실망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외로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자녀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만 남아 관계를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있는 능력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택 간병 서비스와 호스피스는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택 간병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치료 비용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고령자 모두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택 간병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에게 더 큰 안정감과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이러한 과정을 세심히 지원합니다. 이들은 고령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에서의 연명 치료와 같은 무리한 의료 개입 대신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걸쳐 더 큰 삶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